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6.25 전쟁 75주년을 맞는 바로 오늘입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시장이 좀 잠잠한 모습이죠? 어제 사실 자다가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봤는데, 이렇게 또 올라? 그럼 올라요. 오늘 우리는 더 오를까? 했는데 그만큼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네. 또 이 한 번에 성큼성큼 가다 보면 피로도 그만큼 쌓이죠. 맞아요. 약간의 증시의 고산병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이 점차 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이런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크게 쉬지도 않는 모습이죠. 네.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엄쉬엄 하는 모습일 뿐이지 아주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추세는 무너졌나 봐, 이 정도의 두려움까지 나오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6.25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75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75년 전 오늘은 마치 최근에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왔다 갔다 막 미사일 발사하면서 그 국민들이 느꼈을 그 불안감? 두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전쟁 관련주들로 요동치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네. 자,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만 계속 목매일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우리의 탈출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될 테니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할까 고민되신다면 바로 레키쇼를 통해서 진단 받아보시죠. 네, 진단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8200번 눌러주시고요. 게시판으로도 함께하고 계시죠. 여기에다가 글을 남겨주셔도 되는데 종목 진단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또 상황에 맞는 질문이 있다면 같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모로 중동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세계 편화 늘상 꿈꿉니다. 그래서 그렇죠. 평화롭게 지금 중동에도 살짝 평화가 좀 찾아온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도 평화가 찾아왔는지 보겠습니다. 맞아요. 채팅창에도 평화가. 후리자님, 윤쟁 아침을 열어주는 윤쟁 오셨네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왔다 갔나 봐요. 왔다 간 얘기죠. 예. 그렇겠죠. 한혜경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지랑이는 비오일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날이어서 와, 이 표현이 좀 아름답네요. 너버나님께서 예. 창호 앵커 살 빠지셨죠? 눈이 커졌어요. 눈 커졌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단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살을 뺄 준비를 하려고 지난주에 시술을 하나 받았거든요. 여기 라인을 한번 받았는데 시술하고 나서 오히려 붓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가라앉았고 그리고 일요일부터 감기에 지독하게 시달리면서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더니 실제로 살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살도 빠지고 게다가 살 빠지면서 입맛이 안 돌잖아요. 감기 기운에 술도 안 마시니까 이 그냥 쓸데없는 붓기도 다 빠지니까 얼굴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고요. 감기의 선순환인가요? 약간은 선순환 같아요. 저도 약간 이 표정 납득할 수 없다는 이 표정. 응? 무슨 얘기지? 이 친구 처음 보는 친구인데 왜 저런 눈빛을 저런 거 예. 그러면서 저도 사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왜 저는 좀 더 붓는 것 같고 어떻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갸름해요. 추풍령님 바로 올려주셨는데 한혜경님 미남 해주셨어요.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사과 공주님이 오셨어요. 쿠콘입니다. 종목 진단을 올려주셨는데 강민준님께서는 제2호까지. 오늘은 잠깐만요. 쿠콘이라는 종목이 가지안님도 같이 올려주셨군요. 종목이에요. 그래요. 봐줘야죠. 지금 좀 핫한 종목이지 않나 싶네요. 네. 그리고 수액수액님께서 창호 앵커 오늘 칭찬을 많이 들으십니다. 뭐죠? 네, 왜 그런지 살 많이 모르겠네요. 빠져서 그런지 더 잘생겨지신 듯. 아유. 바로 직전 방송에서 저희 창호 앵커 거의 조롱 특집 기념 방송 같은 그런. 어제만 해도 그랬는데 말이죠. 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열심히 이제 창호 어제 앵커 몰아주기. 죄책감들을 느끼셨던 게 아닐까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창호 앵커와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또 점심 식사 시간이잖아요. 여기에 걸맞는 그런. 우리 제작진 진짜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는 뭐야 이거 지금 안 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을 여기 띄워드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근데 이 와중에 창호 앵커가 손바닥 이렇게 딱 펼쳤잖아요. 네. 원빈 씨 얼굴이 그 손바닥에 다 들어가요. 안 가려졌어요. 그분은 다 가려져요. 자, 예. 오늘 그거 할까요 주제?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랭킹을 제가 준비했다가 네,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제작진의 의도 하에 랭킹이 급 수정이 됐습니다. 리턴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랭킹은 제 의도가 아니라 제작진의 의도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오늘의 랭킹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는요? 네. 625.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625? 625 고기요. 이렇게 읽어달래요. 그래요? 625 고기요. 여러분,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저게 괜히 한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고기 육자로 생각하세요. 네. 고기요! 이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했던 이렇게 6.25, 뭐 중동, 막 이런 얘기 아니고 6.25 고기요와 관련된 랭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PD님 마음에 드세요? 이거 맞나요? 제작진의 출제에도? 마음에 안 든 것 같은데요. 그냥 넘기고 보니까. 예, 뭐 자, 이랬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기 특집이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는 과연 어떤 고기일까요? 것일까? 저는 이 랭킹을 우리 피디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느꼈던 네. 게 맨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가끔 별미 먹으면은 뭐 양고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가 제일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네. 전 그렇게 생각했다. 밑에 닭고기 보니까 잠깐만. 닭고기가 더 많이 소비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헷갈려요. 왜냐면 닭고기를 안 먹는 나라가 없으니까. 맞아요. 소는 안 먹는 나라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힌트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양고기 문화권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양고기를 주식으로 드시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또 종교마다 또 고기에 대한 선호와 금기시되는 그렇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로 하셔서 푸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상당히 익숙할 텐데 염소고기는 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염소고기 먹어본 적 없어요. 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먹어봤다면 어릴 때 부모님이 속이고 먹어봤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게 염소고기다 인식하고 먹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양고기까지 저는 뭐 가끔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5개 랭킹 탑 5인데 5 중에서 이 전 세계에서 많이 먹는 고기들인데 저는 염소고기를 접해보지도 못했으니 그렇죠. 저는 네. 염소고기가 탑5에 들어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의외인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주변에 한 몇 사람만 모이더라도 너는 소고기가 좋아, 닭고기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중요한 건요. 가장 좋아하는 고기 순위가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고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고기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가장 많이 먹는, 익숙하게 먹는 고기를 골라주셔야 되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드신 고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조금은 감안해서 오늘의 랭킹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벌써부터 추측에 들어가셨죠? 자, 보니까 뾰로롱삥님께서는 염소는 흑염소 즙만 먹어본 것. 그래, 염소 즙, 진액 이런 것들은 많이 먹죠. 자, 뚜비님은 삼겹살, 돼지고기로, 레드뿔리는 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싸다고요? 그래요? 그럼 염소고기는 1순위까지 가기 힘들겠는데요? 그리고 약간 좀 특유의 냄새가 있나 봐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레드풀님께서 염소고기는 잘하는 곳에 가서 먹어야지 맛있다고. 그래요. 확실히 그러면 양고기처럼 특유의 그 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바라님, 이것도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고기 이야기보다는 추모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셨는데 잠시 또 추모, 우리 맞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이니까 잠깐 추모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자,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 얘기 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자, 뚜비님, 그래요? 정우앵커님 진짜 더 멋있어지셨어요? 이거 본인이 글을 읽을 줄 몰랐죠. 제가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이래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제가 읽어야 돼요. 좋아하세요. 네. 지금 그래요? 다시 한번 또 비교샷 저렇게. 나갑니다. 비교샷. 네, 이렇게 가야죠. 좋아요. 예, 자, 염소고기가 그래서, 몸에 좋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요즘에 염소고기 관련된 그런 매체라든지 이런 건 몇 군데 보긴 했는데 저는 아직은 못 봤고 네. 아직은 못 먹어봤고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께서는 세계적으로 보면 닭고기 아닐까요? 해주셨어요. 슈팅스타님 양고기 많이 먹나? 크 해주셨는데 양고기는 요즘에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양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양고기가 호불호가 좀 나뉘잖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 먹었을 때부터 맛없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양이 왜 호불호가 나뉘나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해외 여행을 갔다가 먹었는데 이건 먹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현지에서 드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저 때문에 양고기집을 못 갔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여기 진짜 잘하는 집이야 한 번만 먹어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호입니다, 호.
자, 일단 이 고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예.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정답을 오늘 추측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전문가를 슬슬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6.25 고기요 특집입니다. 네. 고기를 어떤 고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을까 이거거든요.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어떤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닭 오리가 세계에서 1등일 것 같고요. 토끼가, 저도 어릴 때 토끼 고기를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요? 토끼가 한 4등이나 5등 할 것 같아요. 오. 저 양고기인 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오. 생각됩니다. 이게 토끼는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네. 예. 토끼도 상당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닭이 한 수백만 명, 수백억 명이 수백억 마리가 잡힌다면 토끼도 한 1, 20억 마리가 연간 소비될 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닭고기를 넘버1으로 꼽아주셨고 의외로 토끼고기. 네. 오. 지금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탑5로 저희가 추려봤는데 여기에는 좀 나오진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토끼고기 소비량은 11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는 토끼고기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이 데이터가 좀 생소했는데 전문가님이 네. 아시네요. 저는 제가 무협지를 많이 보잖아요. 예. 무협지에서 고수들이든 하수들이든 토끼를 잡아먹어요? 지나다니다가 사냥하는 제일 많은 메뉴가 멧돼지 아니면 토끼예요. 그래서 토끼고기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최병호 전문가께서 저런 이틀을 좀 전문가님 주시는군요. 토끼고기는 무슨 맛이에요? 어떤 고기랑 좀 비교가 가능한가요? 토끼 고기가 담백하고 네. 맛있는데 염소보다는 좀 더 맛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돼지보다는 좀 이게 사실 살이 별로 없어요. 토끼가 작아서 탕으로 먹는 거 토끼탕 그러거든요. 고기는 거의 없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는 토끼와 닭과 돼지와 소를 키우면 절대로 소는 집안의 살림이니까 되돌걸 안 잡아먹어야 되고 가장 먼저 잡아먹는 게 닭은 알을 낳아야 되니까 토끼를 먼저 잡아먹거든요. 토끼가 다산동물이에요. 한 12명, 새끼 10명 이상 낳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집 우리 토끼를 테마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 토끼 같은 거 테마주 먼저 팔아라. 항상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와, 이런 얘기에서도 주식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역시 그러니까요. 전문가 대단하십니다. 예. 네. 해틀라님께서 토끼 소비가 그리 많아요. 이렇게 오.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은 다각다식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가는군요. 네. 오늘 시작부터 저희가 바로 읽었던 그 종목입니다. 쿠콘으로 가보죠. 네. 자, 사과공주님께서 쿠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분은 39,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매수를 오래전에 하셨대요. 자, 그리고 가즈아님도 쿠콘인데 이분은 단가가 꽤 다릅니다. 네. 29,500원에 16%. 손절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쿠콘이 최근에 4만 원대 넘어서까지 쭉 치고 올랐다가 6월 달에 단기간에 30% 넘게 또 조정입니다. 이게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쿠콘의 전망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쿠콘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이제 각 기업이란 여러 가지 기업 데이터를 이제 모집해서 모아서 다시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열사 웹캐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데이터가 소비가 많이 되고 또 다시 데이터를 다시 여러 가지 솔루션만 응용해서 매출도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전체적인 시대 흐름에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 늘 매출액 600~700억 이렇게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늘 그런데 이 AI 데이터로 쪽 가고 해서 AI 시대라서 데이터를 해서 또 AI 반도체를 해서 빨리 하면 빠르게 또 수집해서 빠르게 또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아진다. 그래서 이익도 나아지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한 20%대 되더라고 25%. 그래서 매출액이 700~800억 정도에서 이익이 한 200억 정도 4배 나오니까 150억에서 200억. 그러면 마진율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장만 커지면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150억, 200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이라서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지금이 이제 적정 주가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식이 뭐 이번 달에는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된 이슈가 뜨니까 이것도 뭐 관련 아주 AI 시대 성장할 걸 보여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래전에 사셨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28,000이거든요. 그럼 단가가 지금 높은 거죠. 지금 현재 또 아직도 손해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주를 아마 제가 금방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게 여기서 작용이 돼서 상장할 때 이미 주가가 5만 원, 8만 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상장 주식은 이제 뭐 몇 달 지나면 그냥 물량, 픽스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쭉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이런 주식은 기업 내용을 분석하고 단기 매매 딱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팔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이 주식은 그냥 보유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버리다가 거래가 실렸을 때 이렇게, 거래가 실릴 때 보고 사시면 2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2만 원에서 지금 4만 원 갔으면 더블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식이 쉬운데 나는 회사 내용만 보고 난 단기 매매자인데 회사 내용이 좋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이때 당시는 쿠폰이 뭐 이슈가 됐으니까 상장하고 이렇게 상장이 잘 갔으니까 그래서 내려왔네. 그래서 내려왔을 때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규 종목을 하는 분들 여기서 이렇게 다 몰리는 것은 8만 원에서 3만 원 쓰니까 엄청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은 8만 4천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70% 빠질 때까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3% 24, 한 2만 5천 원 정도 이하 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으면 여기 전 3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봉 차트를 놓고 바닥이 어딘지 찾을 때는 항상 제가 손가락 3개만 세면 별로 물리지 않는다. 손가락 3개 세서 사면 회사 괜찮은 기업은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은 사면 1년 안에 거의 100%씩 나옵니다. 주식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이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보세요. 한 번 침체권입니다. 2번, 3번이잖아요. 그럼 이 주식은 그냥 여기서 골든 크로스 발생했을 때 여기서부터 사는 구조입니다. 그 양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15,000이잖아요. 그 15,000에서 올해 작년 8월부터 샀으면 1년 동안 얼마 왔습니까? 4만 원 왔으니까 최소한 1년에 100% 먹잖아요. 연간 100%만 먹어도 돈은 무지하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봅니다. 한 종목씩 한다면.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익 났다가 지금 다시 손해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내가 몰렸을 때 방치하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올라왔을 때 내 단가가 이렇게 39,000이다. 그럼 39,000원이 있잖아요. 그럼 39,000원에서 내 매수 단가에 갑자기 이제 2만 원이니까 언젠가 갔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버에 매도를 한 주라도 매도를 걸어놓고 서버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팔렸을 때 문자가 오잖아요. 체결이. 그럼 39,000 한 주 체결이 됐네. 그러면 연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가 시가가 높네. 39,750이니까 39,750 한 주가 체결된 거예요. 39,000에 샀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익 났네. 그러면 문자 왔네. 그럼 바로 차트 보면 고점 찍고 바로 내려오네. 하루에 15% 갔다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0%. 그럼 35,000원에 팔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주식도. 이게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잖아요. 거래가 실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다시 못 갑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33,000원부터 36,000원 사이에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또 보시면 잠깐 올라가니까 또 내려오잖아요. 이 거래량을 못 뚫는 거죠. 그럼 거래량 뚫으려면 거래가 이거 많이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안 실리잖아요. 덜 실리잖아요. 그럼 못 간다는 얘기죠. 다시 제자리로 2만 원 초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2만 원 초반 내려왔을 때 거래가 여기 실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22,000원부터 28,000원 사이. 그러면 다시 추가로 여기서 매수하시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서 매출 성장 크지 않지만 이익이 계속 성장합니다.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18,000, 2만 원은 추가 매수하셔서 가시고 지금은 보유를 반등할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는 35,000원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35,000원 손절이니까 어쨌든 35,000원 단기 목표가고요.
2만 원 이하 오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쿠폰입니다. 이렇게 또 변동성도 있고 이슈 타는 종목은 뭔가 자신만의 로직을 확실히 좀 해두셔야지 된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따라서 목표 주가는 35,000원 그리고 혹시라도 2만 원권 이탈하면 추가 매수 전략 가능하다 의견 드렸으니까요. 두 분 참고해 보시죠. 네. 자, 김병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네. 피치펀치님도 오셨군요. 자, 슈팅스타님은 오늘도 오자마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서 와 잔뜩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대단합니다. 슈팅스타님이 일을 캐스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정보들을 캐치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좋아요. 그리고 오늘 랭킹이 고기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점심 네. 식사 시간이고 이런 얘기들도 두런두런 해주고 계세요. 지금 슈팅님께서 강사님 오늘 혹시 김밥? 이렇게 하셨더니 아니라고 강사님께서 순댓국 한 그릇 비우고 왔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또 우리 창호 앵커는 점심 때 소고기를 또 소비를 하셨다고요. 소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국밥을 먹었죠. 네. 요즘에 점심을 자꾸 늦게 먹었더니 너무 허해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든든하게 소고기 국밥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덥다가 비도 오고 이러면서 날씨가 좀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밥을 한 그릇 딱 먹으니까 몸도 약간 데펴지는 것 같고 컨디션도 조금 돌아오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창호 앵커는 1위 소고기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많이 먹는 거야 사실 닭고기로 가야 되겠지만 네. 소고기를 워낙 좋아하죠. 근데 지금 오늘 랭킹이 좋아하는 순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인 소비인데 지금 예. 슈팅스타님께서 무슨 얘기를 써주셨냐면은 뭐죠? 닭고기 절대 아님. 토통님이 그렇게 냈을 리 없음. 거기에 속으면 안 됨. 이렇게. 그래요? 너무 당연한 게 1위이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예상을 하시는데. 우리 제작진이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은 아닐 걸로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저도 제가 그 얘기를 봤을 때. 해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이분들이 굉장히 단순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자, 뾰로롱빅님, 오늘은 국물이 땡기는 날이에요. 그래요. 고기보다 좀 그런 날이죠. 따끈한 거. 자, 그리고 만세님,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전체 소비에서 후순위일 듯. 이것도 합리적인 접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같은 이 의식의 흐름으로 생각한다면 힌두교는 또 이 소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 따라서 안 드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어떨까? 그래요. 돼지와 소는 안 먹는 쪽이 있다는 점. 닭은 다 먹는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드셨어요? 사실은 점심 식사 요즘에 이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메인 반찬이 아니더라도 이 식사하다 보면 어딘가에 이렇게 고기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저는 오늘 회사에서 밥을 먹었는데 회사 식당 메뉴가 열무 비빔밥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잘 좋네요. 먹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찬이 가득한 것 같고 풀떼기인 것 네. 같지만 뭐 고기 속에 있어요? 돼지고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비빔밥에. 다진 고기 같은 거. 뭔지 알아요. 예. 그게 있어야 좀 고소하게 더 맛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여긴 소고기, 여긴 돼지고기. 일단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 어떤 걸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카시아 향기님께서는 양고기가 아닐까요? 정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남겨주고 계시죠. 지금 최병원 전문가의 친절한 진단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한번 반도체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주인데요. 로라님께서 올려주신 대덕전자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21,2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기판 쪽으로는 강하게 매기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 여전히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덕전자 오늘도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인데요. 과연 이 원금 회복 가능할지 그리고 대덕전자를 투자할 때는 뭘 봐야 될지 최병원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대덕전자는 PCB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CB죠. 전자제품 기판이 들어가죠. 그 기판입니다. 기판에 우리 여러 가지 칩을 이렇게 박아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면 전자제품이 많이 팔려야만 대덕전자의 PCB 기판도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사업의 어떤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뭘 해서 돈 버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럼 이런 게 지금 돈 되는 세상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기본은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대덕전자도 이소페타시스가 잘 가니까 그것도 PCB 업체인데 잘 가니까 나도 이거 안 올라가 이거 사겠다. 이것은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즉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미망에 빠진다고 공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또 배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미망에 빠져서 갈 필요 없자고 헤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10년 해도 똑같은 거예요. 투자자들 왜 10년 동안 돈을 못 버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IT가 팔립니까? 이미 핸드폰이 2008년도 애플 나오고 2010년도 갤럭시 1이 나오는데 PCB가 가장 많이 팔려 돈 될 때가 핸드폰 팔 때인데 스마트폰 시대에 왔을 때 그러면서 이미 2013년 스마트폰 끝났어요.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 보면 끝났다가 거의 PC 업체 대다수가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살아남은 대덕전자, 코리아스키트하고 뭐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그런 것만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 IT,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제품이 지금 코로나 때 다 팔리고 많이 팔리고 그때 코로나 때 지금 20년, 21년도 이제 아직도 얼마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전자제품 쌩쌩해요. 핸드폰 사고 5년 써서 냉장고 사면 10년 쓸 수 있는데 교체 시기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IT가. 그래서 나는 IT 관련 부품을 사서 돈을 먹으려니까 맨날 돈이 안 되잖아요. 많이 빠졌다고 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요즘에 그래도 기판이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 뭘까? 그러면 AI 반도체를 가지고 막 데이터 센터를 만드네? 그럼 데이터 센터에 만드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니까 그럼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은 누가 잘할까? 세계 1등이 누굴까?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찾으면 뭐예요? 다 알잖아요. 이수페타시스. 그럼 이수페타시스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립니까? 주식을 어떻게 손해볼 수가 있어요? 58,000원에 정말 최고가에 사도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등, 3등,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기판을 사니까 3만 대, 4만 샀으면 지금도 반타작이고 앞으로 갈 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성장 못하는 기업은 1초도 망설이면 전략 매도합니다. 다 매도하고 모든 주식 다 매도하고 제가 5월 때 손실회복 프로젝트 시작했고 5월 7일 저는 2차 전지 모두 다 전략 매도해서 이번에 주도주 다 들어갔으면 뭐 두산 NVD 가니까 한 달만 더블 가고 정권주 50% 이상 가고요. 사기만 사면 더블 가는데요. 이런 거 갖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주도주가 아니다. 지금 시대에 뒤뜨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다가 잠깐 올라오니까 지금 제 방송을 보면 이때 이후부터 계속 팔라고 그럽니다. 1초도 망설임 팔아라. 왜? 이걸 우리 개인 투자자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수백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억 가지고 많아야 그거 가지고 제일 좋은 1등주가 있는데 왜 꼴등주를 갖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물론 꼴등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실렸으니까 거래가 실려고 여기 추세를 가야 돼. 못 갔잖아. 거래량이 많은 여기 매물 때. 그러면 다시 저점을 깨버립니다. 깼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지금 장이 엄청 좋아요. 지금 사상 고점이 3,300을 돌파하는데 앞으로 4,000포인트 가도 이것은 39,000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장이 조금 좋으니까 아직도 뭐 똑똑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니까 세상에는 주식 투자자. 그래서 이런 것도 사는 매기가 들어가서 싸다고 그러면 좀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 여기까지 한 21,700원 정도까지는 뭐 갈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돌파한다고 보지 않고 그냥 2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21,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21,000원. 그럼 사신 가격이 본전이네요. 그래서 본전 21,800원, 21,200원 본전 가면 팔고 나오시고 최소한 주식을 하시려면 이 회사가 뭐 해서 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러면 이 업계에서 몇 등을 하는지 요거라도 하고 가격을 보지 말고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차트도 뭐 싼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시 21,5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였습니다. 반등하게 됐을 때는 여기서 수익을 크게 노려봐서는 안 되겠네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뾰로롱삥님께서 네. 오늘도 혼나는 수요일 크크 해주셨고 예. 그리고 노윤정님께서는 말씀이 맞지만 손절은 마음 아프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 애정어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따라서 기판주 볼 때도 실적이 꼭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봐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후리지아님께서 ISC 이거 뭔가요? 뭐예요? 슬퍼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네. ISC 가는 거 봐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맞아요. 뾰롱롱삥님께서는 TLB 가지고 있는데 기판주 잘 가주길요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와주셨는데요. 이삭 토스트 내빼버리네. 틈을 안 주고 지워야지. 뱀이나 가라. 이삭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뱀은 BM 얘기하는 거겠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네. 예. 이렇게 줄임말이나 다른 얘기로 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와닿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또 뭔지는 알겠네요. 예, 게시판 용어예요. 또 예. 여러분들 자주 보시면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게 다 일일이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정어린 표현으로 또 각각의 종목을 또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딩동댕님 진단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02-325-8200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많이들 남겨주시죠. 밑에 저기 안내드린 저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삭 토스트라고 해서 이삭 엔지니어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임리얼님께서 이삭 아니라 ISC예요. ISC 이거를 또 이삭. 그래요. 네, ISC. 이제 이거. 해석을 제대로 봤습니다. 예, 그 얘기해 주신 거고. 자, 그리고 KFC는 뭐예요, 리얼님 그러면? 그러니까요. 전 이건 뭐죠? KFC 맞춰볼까요? KFC 뭘까요? KEC는 알겠는데 KFC는 뭐죠? 오늘 혹시 이 랭킹에 닭 예. 얘기하시는 건가? 너무 설마. 나갔어요? 리얼님 요거 해답 좀 전해주시고요. 예, 아이브리얼님 보고 계시면 본인 등판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태양과 바람님께서 학생 후 이후로 매일 혼나네요. 왜요? 그래요? 아니에요. 앞으로 예. 뭐 안 혼날 수 있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레켓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를 보고 있거든요.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 5 5위입니다. 뭘까요? 염소고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염소고기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위에 나머지 4개 고기만큼 되진 않겠죠. 좀 생소한 거 맞춰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예. 5위는 염소고기였고요. 자, 4위 정도? 4위까지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3위부터 좀 어렵거든요. 네. 자, 4위를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하루 종일 어떤 종목이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쏙 가져갔을까 그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관심이 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전력이 오늘도 급등했는데요.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100% 자회사인 한수원을 통해서 원전 시장의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39,650원, 4만 원 근처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9%대 급등하며 37,000원 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반도체에 올라왔습니다. 제주반도체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 호재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19,000원 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3위에는 카카오페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 속에서 거래 재개 첫날을 맞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11만 4천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3% 소폭 상승하면서 95,4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4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원전주 이번에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예고 속에서 현재는 4%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가 8만 1,000원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6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미증시 훈풍 속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을 대기하면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6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현재는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7위에 올랐는데요. 네이버 역시 오늘 2%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9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줄 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9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왔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중국 현지 반도체 기업에 HBM용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10만 500원 고점을 경신한 후에 현재는 윗꼬리를 달았고요. 10위에는 현대건설 올라왔습니다. 재건과 원전, 강력한 두 가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8만 5,1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1위에는 제주은행이 올라왔는데요. 시중은행 8곳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합작법인이 설립된다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19,030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20%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올라왔는데요. 신작과 블록체인 사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도 카카오그룹주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뱅크인데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달만 해도 주가는 5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대 조정 흐름 보이고 있고요. 14위에는 동방이 올라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북극 항로 TF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의 미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밝히면서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방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위에는 하나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에너지 믹스 정책 속에서 태양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1%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합니다. 16위에는 로보로보 올라왔는데요. 국정교육위원회가 AI 인쇄 양성 강국 도약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AI 교과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 국내 매출 대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수업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6,29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고 5,7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SK 이터닉스 올라왔습니다. SK그룹과 아마존의 울산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8위에는 한국가스공사 올라왔습니다. 에너지안보 국제경력 강화 속에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고요. 현재는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19위에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모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5%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한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뜨거운 원전주까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대표적인 금융주죠. 증권주와 금융주, 은행주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세를 탔는데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은행주도 역시 견조한 실적과 자산 가치 증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증권주와 은행주 중에서 어떤 섹터에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간단히 전문가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이쪽 참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증권주 대 은행주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전망 볼 수 있을까요? 투자 의견은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주, 은행, 보험, 금융주는, 여기는 관심을 제외시키고, 증권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하순부터 저는 이제 증권주에 올인하라. 그래, 찔러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증권주가 사상 고점을 돌파한다. 그리고 증권 시대다. 증권주 시대뿐만 아니라 증권을 해야만, 주식을 해야만 돈 버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5월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장이 이게 5월에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시작된 게 바로 처음에는 기존에 방산 언제 이런 건 기존에 올라와 있으니까 전력도. 근데 신규로 시세가 뽑기 시작한 게 증권주가 먼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주에서는 두산 에너비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IT 쪽에, IT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핀테크라든지,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 네카가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금융주는 과거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IMF 때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이 개방돼가지고 외국인들 지금 KP금융도 75% 외국인들을 갖고 있고 다 외국계가 다 갖고 있어 거의 은행이 우리 은행 빼고 그러면 배당도 KB도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정도 보더라도 배당률 연간배 6% 정도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는 추세적인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은행은 부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또한 제 은행주는 이렇게, 물론 은행주 50% 올라왔으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차트 보시면, 금융 차트를 보면, 자, 과거에 89년도가 1581포인트인데, 지금 670일이잖아요. 아직도 더블 가야만 회복되는데, 정권업은 보시면, 최고가 5220이에요. 5224포인트인데 2007년도 당연히 돌파입니다. 저는 이걸 돌파하기 때문에 지금 5월부터 업종 중에 주도 업종은 정권주입니다. 정권 업종이에요. 왜냐면 100% 올랐거든요. 여기서 바로 2200에서 지금 4000 왔잖아요. 그렇게 이때 보시면 100% 배당 끝나고 4월쯤 배당 끝나고 바로 올라와서 100% 올랐습니다. 업종 지수가. 그러니까 키움도 그렇고 신용 사상 고점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것도 4만 원대 있다. 지금 7만 원, 8만 원 와 있어요. 당연히 사상 고점 돌파입니다. 그럼 지수가 여기 사상 고점을 돌파할 때 저는 이것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갈 걸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업 지수는 5천을 돌파해서 평균적으로 6천에서 7천 정도까지 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제 여기 돌파를 하면 지금 3,988이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100이잖아요. 여기 지금 한 800포인트, 900포인트 차이인데 그러면 이게 6천 가면 우리나라 지수 5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은행 또한 정권주를 제가 주도주로 보면서 앞으로 물려도 상관없다. 저는 공격적으로 말씀드려 이것은 아직은 상법이 개정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다. 그럼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12조 9천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12조 9천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사상 고점 33,000이니까 한 18조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아주 싼 편이다. 시가총액 보면 삼성증권은 지금 7조 이렇게밖에 안 돼요. 6조 8천억. 당연히 13조 이렇게 갈 것이고 저는 장기적 10년 뒤에는 2035년도 삼성증권도 시가총액 미래에셋도 그렇고 100조 시대를 열 거다. 이렇게 하면 너무 지금보다 15배네. 야, 그러면 6만짜리가 100만 원 가겠네? 삼성전 이렇게 얘기는 각종 말씀 못 드리죠. 왜 그랬냐면 이제 2035년 정도 되면 저는 인조인간 시대가 시작된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일할 데 없으면 전부 다 뭘 합니까? 코로나 시대 때 전부 다 일할 데가 없고 집에 집콕하고 언택트 시대에는 앉아서 게임하고 주식했잖아요. 정권주가 지금 해외를 진출했으면 정권업이 나스닥이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다 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이나 그리고 야간 24시간 또 거래도 되는 이 성장 산업입니다. 이 정권주가. 그래서 정권주는 반드시 한 종목을 비중을 20, 30%는 보유해야만 이 주도 업종에서 나는 소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를 압도적으로 픽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증권주는 포트에 반드시 20, 30% 넣어두셔야 이런 증시 상승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 명확히 밝혀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해주시죠. 네, 그래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는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네, 게시판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기 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기가 다 나와요. 고래고기, 와, 심지어 꿩고기. 고래.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기 얘기도 나누고 계시고요. 네. 좀 전에 저희 종목뿐만 아니라 이 시장과 관련해서 증권주 사야 되냐, 은행주 사야 되냐. 증권주다라고 했더니 뾰로롱삥님께서 증권주 하나 넣어야겠어요. 네. 이렇게 또 글 남겨주셨네요. 이 최병훈 전문가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식사랑님께서 위에 저는 이게 농담하신 줄 알았는데 네. 전문가님 아령하세요? 운동하시냐고 질문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타였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도 이 글을 네. 읽었는데 암호 해석하는 것처럼 SOLL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SOL이겠죠? ETF에 대한 질문인가 했는데 맞습니다. SOL이고 SOL 지금 매수해서 장기로 투자해도 될지 뒤에 프로젝트라고 있길래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셔도 저희가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니까 혹시라도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거나 이렇게 타자치기시기에 좀 힘든 상황이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고 접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토마토 주코도 무슨 얘기예요? 증권과 은행을 섞어서 폭탄주는 안 되나요?
폭탄주는 이렇게 때려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문의 현답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요. 폭탄은 뒤끝이 안 좋아요. 네, 뒤끝 좋게 가야 됩니다. 자,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키쇼 주제가 고기 얘기로 풀어가고 있었죠. 네. 5위는 염소고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4위가 뭔지도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4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는요? 자, 4위는 바로 양고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요, 5위에 자리 잡고 있는 염소고기 같은 경우는 1년에 740만 톤 정도 소비가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고기 같은 경우는 1150만 톤 정도. 그러니까 4위와 5위 간의 격차는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양고기가 4위로 랭크가 됐고 정말 극각의 3파전이죠. 맞아요. 돼지냐 닭이냐 소냐.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 최애를 나열을 해보면은 뭐죠? 저는 세계 중에서는 닭고기가 가장 떨어져요. 그래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의아해 하거든요. 치킨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 닭을 너무 좋아해서 삼시세끼 네. 닭만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완전 근처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안 계세요. 네. 아시는 분이 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네. 좀 힘들더라고요. 그건 뭐 그럴 것 닭고기 좀 같습니다. 물리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저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 그 네. 닭고기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닭가슴살. 네, 근데 저는 닭가슴살 예. 저도 이제 질려서 그래서 닭가슴살보다 저는 오히려 참치 통조림을 더 많이 먹어요. 그 이상은 안 그렇죠. 질리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금수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로라님께서는 전 기운 없을 땐 염소탕 먹으면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오늘 의외로 그 많이 먹는 고기보다 가끔 몸보신으로 먹을 만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익 좀 알미열님께서 받아가야죠. 전 물고기 해주셨는데. 물고기? 네, 물고기. 어떤 고기죠? 네. 물고기가 종류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건님께서는 달콤한 닭강정 먹고 싶네요 하셨는데 점심 때 이런 메뉴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식사들을 안 하셨나요?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3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6.25 7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6.25 고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육자로 풀이해서 고기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를 보고 있는데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남아 있어요. 뭐가 이를까요? 닭고기 아닐까요? 왜요? 싸니까 서민들도 접근하기 좋고, 또 이슬람 같은 데에서 예. 돼지고기 같은 거는 그만은 닭고기는 먹잖아요. 역시 합리적인 추론으로 좋습니다.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요. 역시 근거가 탁탁 나오는 거 보니까 닭고기 어디 자료를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닭고기를 1위로 맞춰주셨고 그 의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선호도 또 똑같으세요? 저는 소고기 좋아합니다. 역시 소죠. 소사랑.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고기 문제가 아니죠. 종목 문제를 전문가께 진단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따상님께서 올려주신 시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을 거의 4만 원 근처에서 우와, 사셨어요. 사신 오랜만입니다. 가격이 39,533원입니다. 비중이 15%고요. 아주 오래 보유했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즌이 그 사이에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오. 한 4월 달부터 이번에 2분기 성적이 참 좋습니다. 4, 5, 6월 달 이렇게 오늘까지도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따상님께서도 원금 갈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시즌이 일단 그 1분기 때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가 됐고요.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올라올 때 그 실적만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뭐 좀 들렸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즌이 오늘 보니까 일단은 좀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해내는 것 같아요. 천일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어떤 이제 교두보를 좀 확보를 하는 모양새가 좀 있고, 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지기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차트만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폭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아마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한번 또 이쪽으로 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비코로나계 진단 시약 쪽에도 지금 뭐 영업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좀 들리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도 한번 좀 기다려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고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되, 단지 본정가 부근에 보면은 4만 원이라는 이게 그 영자가 4개 붙은 이런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큰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좀 크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본정가 부분까지 만약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라도 본정가 부분까지 왔다면은 그러면은 일단 한번 좀 매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뭔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2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만약에 4만 원 돌파가 되면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2분기 실적 전에 본정가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좋은 실적으로 올라온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위쪽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덴에 대한 진단 알아봤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보도록 하죠. 조주식 대박님, 카카오, 이선희님은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종목 진단 딩동댕님은 에코프로까지 좀 뭐 유명한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전문가 한 명 바뀌었으니까요. 이 팀에 많이 좀 쏟아내 주시면 저희가 쏙쏙 잡아서 종목 진단 도와드립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강해서 이쪽으로도 신청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쪽 종목군들도 앞서서 뭐 저희 ISC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이렇게 많이 종목 진단 신청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고루 좀 봐드리도록 저희가 골라드리고 있으니까 좀 늦었다 생각 마시고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고식님께서는 시장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는데요. 네. 시장은 살짝 약조정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조선이 평균 마이너스 5% 이상 내리는 날이 흔하지가 않다. 그런데 어제 조선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예. 게다가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장 초반에 신고가 쓰면서 출발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산이 어제 오늘 조금 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어서 큰 폭의 하락.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이렇게 뭐 빠지는 날이 사실 없었는데 오랜만에 좀 흔들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임리얼님께서 지수가 유지된다면 내린 게 있으면 올라갈 종목군들이 대기 그렇죠. 중인 듯해요 라고 하면서 시장에 약간 좀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네. 거, 이 주도주의 교체에 대한 가능성도 많은 분들이 좀 입을 모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급하게 올라갔을 때 나는 왜 안 오르는 거야? 나만 왜 소외되지? 하는 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평가님 등장해 주셨어요. 현대중공업 제가 마침 딱 이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 좋았거든요. 만약에 파시면 어제 파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50만 원에 팔려고 대기 중인데 하셨는데 어제 50만 원 근처까지, 어제가 뭐예요. 오늘 장 초반에도 이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살짝 갔다가 미끄러졌는데 기회가 또 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죠. 이번에는 유튜브 태수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5,700원이고요. 15%입니다. 이 주가라면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오늘 장중에 한번 쑥 튀어오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길래 이거 넥스트레이드인가? 프리마켓에서 잠깐 올랐던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네. 12시 구간에 쑥 오르면서 6,1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고점 부근까지 가다가 다시 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좋다 말았다 싶은데요. 자, 원익홀딩스 다시 여기서 또 윗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또 꺾이는 건지 궁금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죠. 자, 신규 전문가님, 원익홀딩스입니다.
예, 원익홀딩스는 이제 홀딩스 자가 붙었으니까 지주사 합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관계사, 연결 대상 회사들을 보니까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TLI 같은 쪽도 있고, 원익 로보틱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원익 QNC도, 관계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원익 쪽에, 이제 지주사 합격이니까, 이번에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그 상법 개정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테마처럼 다들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만 본다면은 일단 지금 PBR이 0.45배고, 그리고 이번 1분기 때가 YOY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로봇 산업, 원익 로보틱스 쪽이 지금 뭔가 좀 로봇 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유럽 쪽에서 그 통합 규격 인증인 CE 인증까지도 받았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주사 합격으로 봤을 적에 아직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한 모멘텀은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 쪽에서 배당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주 친화적인 어떤 다른 정책을 조금이라도 써준다면은 주가는 더 갈 폭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PBR 0.45배면은 지주사들 중에서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싼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갈 폭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한방 쳤다가 지금 빠졌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좀 안 좋죠. 로봇주들이 테슬라 빠지는 바람에 다 같이 안 좋은데 아마도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익홀딩스가 지금 반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원익홀딩스도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기간 조정 형태를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을 받는 모양새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 7,000원 정도로 해서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로봇주의 흐름과 함께 볼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 7,0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죠. 네. 그래서 종목 진단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얼마 전에 우리 증시가 이 기록 썼던 날 그때 1조 4천 정도 샀었는데 어제는 살짝 쉬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또 개인이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고고식님, 뾰로롱삥님도 요즘 개인이 방어를 잘해주죠.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개인 이제 격일 1조 매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다들 어떻게 이 지수의 상승을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누가 사들이든 간에 지수가 안 떨어지고 잘 버텨주다가 한 번 더 폭발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예.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신데 신동님께서는 SK 하이닉스는 요즘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왜 못 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종목 진단도 좋은데 또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질문 주시면은 우리 게시판에 있는 재할 고수분들께서 각각의 의견을 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이닉스 어제 정말 대단했잖아요. 엄청났죠. 사실 삼성전자가 못 간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맞아요. 6만 전자 가고 하는데 뭔가 하이닉스랑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자니 탄력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남고 그러는데요. 이런 네.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누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모야님 검색해보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300만도 안 되네요. 그래요. 개인이 한 명당 얼마씩 사면 얼마다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자, 고고씨님께서도 300만도 안 된다고요?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다 계산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마실님께서는 예.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선주를 또 해주셨어요. 저희 좀 전에 이 금융주, 은행주보다는 증권 섹터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최병훈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 네. 대신증권 우선주를 또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질문 신청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뭐야 이거님, 다 부동산만 하니까 나라 경제가 힘들죠. 부동산에 투자를 해줘야 자금이 도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죠.
부동산이 아니라 앞으로는 주식을 내야 돈을 번다 얘기도 나오면서 증시가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실제로 증시 부양이 더 돼서 우리 투자자분들 다 같이 행복하고 한국 경제도 더 많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만 계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저희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또 주식이 조금은 어색하신 분들께도 충분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이 주식 투자가 양지로 많이 올라오고 또 널리 알려져서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유튜브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상첨화님의 종목인데요. 유라클입니다. 자, 유라클 매수 가격이 24,600원. 10% 비중을 갖고 계시죠. 매수는 뭐 이 가격이면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유라클이 이전에 대선 이전부터 AI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같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 그리고 급등 나왔다가 쑥 한번 가라앉았다가 한번 또 급등 나오고 고점 쓰고 다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고점 대비해서 35%가량 주가 꽤 밀려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설마 더 올라가는 걸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자, 주문가님, 유라클입니다. 정말 AI 관련된 기대감으로 기억을 하는데 급등 나왔다가 쑥 빠지더니 한 번 더 급등 나왔고요. 지금 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 번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좀 꺾여갈까요? 예, 유라클은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올라갈 때는 AI 관련 테마로 올랐는데 이번에 오를 때는 이제 또 지역화폐 테마에 엮여가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원래 하는 일은 이제 뭐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주로 하고, 뭐 AI가 접목된 모바일 플랫폼 사업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뭐 영업이익이 20억인데 작년에 지금 시총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종목이고, 결국엔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러면 요번에 움직일 때의 테마가 지역화폐 테마였거든요. 그럼 지역화폐 테마 대장주를 봐야 되는데, 대장주가 이제 코나아이니까, 코나아이를 본다면은, 코나아이가 올라가다가 지금 21선을 깰랑말랑 그러죠. 그러면은 코나아이가 21선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대장주를 꼭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21선이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라클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신 거 보니까 지금 테마주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이 종목을 좀 대장주를 안 고르셨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본전가 올라오면 파세요. 그리고 코나아이가 21선을 깨는지를 잘 보고 계시다가 21선을 깨버린다. 그러면은 유라클도 그때는 파셔야 됩니다. 코나아이랑 같이 보시면서 연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나이를 힌트로 주셨어요.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하면서 좀 꾸준히 이 종목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야 이건님, ISC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선희님, 바이넥스 종목 진단 요청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태양과바람님께서는 화장품으로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아모레퍼시픽 매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나다신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락이 멈춘 것 같아요. 지금 사셔도 될 듯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딩동댕님, 저도 관심 가져주세요. 에코프로 하셨는데 예. 그 딩동댕님 제가 관심을 열심히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리스트 올려놓을게요. 아니 섹터가 종목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에 고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6.25 고기요 특집 이제 3위를 공개할 차례죠. 자,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고기 이 3파전 중에 꼴등이 누굴까요? 네. 자,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오, 소고기가 3위입니다. 비싸서 못 먹는 건지 아니면 안 먹는 건지 어찌됐든 소고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비싸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특정 종교에서는 뭐 섭취하라는 그 쪽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고기 일단 3위로 랭크가 됐고요. 자, 1, 2위는 돼지 대 닭의 대결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1, 2위는 거의 박빙의 대결이에요. 양이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고기 같은 경우는 6,940만 톤 정도. 그러니까 4, 5위와도 차이가 있고 1, 2위와도 차이가 있는 굉장히 흔한 고기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소고기가 막 엄청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고기 특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고고씨님 약간 놀라셨나요? 오잉? 625 고기? 라임이 그렇게 되나요? 저 625의 6자를 고기 6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625 고기요. 예, 고기 네. 6자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왕방울토마토님께서 소고기 구워 먹기 대 소고기 육회로 먹기. 무조건 구워 먹어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어떻게 육회가 됩니까? 저는 좀 고민되는데. 안 돼요. 소고기 구워 먹어야죠. 정말 좋은 고기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아이, 뭐 자꾸 하면 안 돼요. 약간이라도 완전히 레어여도 예. 익혀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편 들어주실 분 안 계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고기는 구워야 돼요. 예. 육고기는 구워야 됩니다. 마실님께서 소고기 골랐는데 3위네 하셨어요. 마실님은 1위일까 소고기인 줄 아셨던 모양인가 봅니다. 네. 해뜰날님께서는 닭대, 돼지 그 2파전에서 1등이 꿀꿀이다. 돼지고기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보세요. 뾰로로 빅님께서 구워 먹기 팝니다. 로라님 보세요. 저도 고민 6회 해주셨잖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예. 자, 저는 구워 먹기 편 들어볼게요. 자, 어쨌든 1, 2위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K옥션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후 들어서 STO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탁원이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해서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밝혔는데요. K옥션은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STO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장 급등하면서 현재 23%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6위에 서울옥션도 올라왔습니다. 역시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서 STO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현재 9%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 하나오션도 올라왔는데요. 하나오션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순매수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5%대 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위에 폴라리스 세원도 랭크됐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북미 글로벌 기업의 로보택시의 핵심 부품인 헤더 콘덴서를 납품하게 되면서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위아래 꼬리를 모두 달고 현재는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풍산이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137% 주가가 폭등한 풍산인데요. 단기간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반등 흐름을 나오면서 3%대 강세 보이며 13만 원 선 안착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콜마홀딩스 올라왔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주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위 현대차 여전히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는 이제 선반영됐었다라고 풀이를 해봐도 좋을까요? 또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들도 상당히 소외가 됐었죠. 관세 우려감이 상당히 좀 이 종목들을 짓눌러 왔는데, 자, 관련해서 자동차 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자동차는, 제가 뭐 그간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자동차를 지금 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매수 구간입니다. 이제 현대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앞으로 뭐 향후에 한 3, 4년 이내에는 어쩌면은 지금 이 가격대를 보기는 좀 힘들 정도로 지금, 저점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관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이제 벌써부터 말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뭐 2만 원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그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이제 주가에서는 이미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데, 현대차의 미래는 일단 관세 부분은 미국에서의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도 지금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동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현대차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전동화가 시장에서 더 진행이 될수록 현대차는 더 이제 입지가 더 굳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을 현대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내에서 지금 로봇 회사를 구매를 한 이후에 자율주행 플랫폼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현대차가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자율주행 차를 자기네들이 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의 준비도 지금 착실하게 되어 있고, 또 로봇도 뭐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로봇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근데 현대차의 전략과 이제 테슬라의 전략 이런 데랑은 좀 전략이 다르죠. 테슬라나 이런 데들은 선발 주자로서의 전략을 가져가죠. 이제 먼저 뛰어들고 먼저 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제 현대차나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열리면은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이제 전략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로봇 시장이라든가 자율주행 시장은 틀림없이 열릴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1등은 아니겠지만 퍼스트 무버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2등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래는 상당히 좀 밝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 보고 있고, 지금 사시면은 제 생각에는 현대차는 이제 안 파셔야 돼요. 앞으로 적어도 한 3, 4년은 안 파셔야 되고, 어쩌면은 이제 뭐 30만 원 넘어가서 50만 원, 60만 원, 나중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100만 원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자동차, 현대차는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세 이런 것들 지금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미래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나는 주식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한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면은 한 3, 4년 정도 그대로 놔둔다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지금 오히려 살 때다. 관세 걱정할 때는 지났다. 이거 들어봤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어느새 1,800명 넘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반갑고요. 자, 더 그레이트 스노우볼 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체 육류 소비량의 약 36%를 차지하며 가금류와 쇠고기가 그 뒤를 잇습니다. 돼지고기 36%인데 다른 거 고른 사람 모임 하셨는데, 이것도 세계 식량 농업기구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설문 통계를 낸 기관이 있을 테니 또 다른 기관일 수도 있겠죠. 돼지고기 대 닭고기의 대결, 그 결과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뾰로롱삥님, 좀 전에 저희 현대차 그룹주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동차 가자 해주셨어요. 자동차가 이제 좀 시동 걸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어서 좀 차고해서 너무 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같이 좀 응원의 목소리 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이미어님께서는 종목이 좀 많으신가 봐요. 여러 종목 하려니까 힘들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는 자동차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기아 매수문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기아는 어떤지 알고 싶네요. 그래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슬슬 좀 생겨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사람님께서 그냥 올려주신 혹은 조금 힘든 상황에서 오타를 동반한 종목 진단 신청이었는데 저희가 깨알같이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S-오일 매수문이고요. 지금 매수해서 장기 투자해도 될까요?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5년 저점에 와 있어서 매수 문의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국제유가가 최근에 크게 요동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S-오일 지금 사도 되나요, 전문가님? 뭐 이제 S-오일 한 종목, 뭐 주식시장에 S-오일 한 종목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되죠. S-오일 뭐 지금 저점이고 갖고 있다 보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예,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굳이 지금 유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은 경기가 또 좋아져야 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S-오일은 인제서 가격 조정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간 조정 꽤 오랫동안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암 쳐다보고 몇 년 있으면 올라가겠지. 뭐 이제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굳이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장에 종목이 S-오일만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지금 S-오일을 사야 될까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회비용이 꽤나 클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라리 장기 투자 하시려면은 저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네카오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이런 쪽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훨씬 낫고, S-오일은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가능은 하지만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명쾌하네요. 괜찮은데 사서 손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더 빠르고 더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굳이?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해답을 들어봤고요.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지금도 사실 완전 끝난 거 아니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0232-5200으로 전화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도 눌릴 때를 노려야겠군요. 얘기해 주셨고 최고님께서는 기아차 가자 아자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거 뭐예요? 왠지 뭔가 응원가 같은 뭔가 리듬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예. 예.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배수님. 기아나 현차 별 차이 없고요. 근데 오늘같이 오르는 날 사면 안 되죠? 라는 한 가지 사실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형광등님께서 올려주신 하나마이크론 진단해 볼 텐데요. 이분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15,6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약간 바닥에서 올라서 12,600원이거든요.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사도 될지 이런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하나마이크로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최선호, 어떤 종목군에 속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차피 물려 계시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 반등이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론도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추매 가능하다, 보이고요. 단지 이제, 추매해서 평단가 낮춘 이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사트 쪽으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아주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나올 텐데, 다른 종목들보다 좀 반등이 좀 나중에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평단가 낮춰가지고 지금 본전가 부근, 지금 본전가면 15,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낫죠. 일단 추매 가능하고요. 추매하신 후에는 15,5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시고요. 대신 여기에서 원금 회복 정도의 수준 이 부분을 눈높이로 두셔야지 그 이상까지는 아니고 원금 회복하시면 나오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은 정말 아쉽지만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연차 내고 쉬던 중인데 10시에 깜빡 졸아서 이제 일어났네요. 이렇게 또 가끔은 꿀맛 같은 이 단잠이 피로회복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돼서 게다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 수요일 한 주의 중심에 딱 제대로 한번 수면 취해주면
정말 좋죠. 네. 피로 싹 날아가죠. 오늘 거래 못한 거 좀 아쉬워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도 물론 보시는 종목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잠잠한 오늘 편이에요. 장이 놓쳐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그런 장일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 마시고요. 저희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6.25 고기호 특집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기를 주제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1, 2, 3위, 1, 2위만 남아있는데요. 5위가 염소고기였고요. 4위가 양고기, 그리고 3위는 소고기였습니다. 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대결, 대망의 1, 2위를 남겨두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1, 2위가 이 두 친구가 압도적이고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와 2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닭고기가 1위입니다. 닭고기가 1위였어요. 네. 아니, 지금 그 게시판에 그레이트 스노우볼님께서 돼지고기라고 그 UN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숫자가 아마 맞을 겁니다. 맞을 텐데, 닭고기가 미세한 차이로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둘이 전 세계 육류 소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닭고기의 소비량이 1억 2,600만 톤 정도. 네. 그런데 이 돼지고기는 1억 2,400만 톤 정도. 그래서 차이가 크지 않고요. 아마 전체 소비량으로 봤을 때 각각의 퍼센티지가 한 35% 안팎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UN 식량농업기구 거기서 저희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출처도 밝혀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 세 분의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후리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앵커가 또 토마토 앵커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순간 그래요? 소름이. 자, 네. 좋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 여러분이 정확히도 답변을 맞춰주셨군요. 닭고기 53% 투표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랭킹쇼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와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